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돈의 값이 그만큼 비싸졌다는 걸 뜻하죠. 당연히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깨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요. 특히 대부분 장기로 받게 되는 주택담보대출이라면 그 고민의 무게감이 더할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금리 인상 속에 주택담보대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. 송승현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시중은행의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제 살펴보면 이 뭐 벌써 5%대에 육박했다,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네. 지금 벌써 5%를 넘은 그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, 그리고 또한 그 변동금리로 봤을 때 신용도가 상당히 좋으신 그런 분들도 3% 후반에서 한 4% 초반 정도로 보여집니다. 금리가 낮았을 때가 뭐 한 2% 중반 정도로 보면은 2배 가까이 오른 거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5%라는 그 주택담보대출 그 5%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압박을 받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방향을 잡을 때 굉장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실제 대출이자를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네,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한 그 기본 그 가계부채 한 1,400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럼 간단하게 그냥 1% 정도만 봐도 한 14조 정도가 돼요. 그 수치로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현재 그 대출을 기준적으로 봤을 때 0.25% 정도만 상승을 해도 연간 그 2조 그 이자 그 부담액이 한 2조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담 체감적으로 부담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0.45% 정도 상승을 했으면은 연간 그 이자 부담액이 약 한 130만 원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가 부담되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번 금리 상승기에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출 관리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? 네, 이런 부분이 지금 최근 워낙 그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그 기존의 그 바닥금리가 뭐 상승했을 때 0.한 1에서 0.5 정도, 0.5에서 한 1% 정도 그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자가 그 변함이 그 부담이 너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금리가 좀 낮은 그 시기적으로 낮았을 때는 그 변동금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그 유리할 것 같습니다. 또한 장기적으로 보셨을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금리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 그 걱정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정금리가 당연히 그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10년 이상 그 장기 대출을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장기냐 단기냐 이런 부분들을 잘 그 참고를 하신 다음에 그 투자 전략이라든지 담보대출을 운영하시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우선 이 현재 상황을 놓고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게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? 네,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그 담보 기간이 길고 네. 그 금액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들을 그 기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출을 받았는데 3년 이내 우리가 다시 그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수수료 부분에서도 면제 혜택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기존에 있었던 그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셨을 때 그 60%에서 현재 40%로 지금 LTV가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그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 금리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 한도가 낮아집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내가 한도가 낮아진다. 그 금리적으로 그 이득을 취한다 그러시면은 이런 방향을 찾으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시면은 좀 상한을 하신 다음에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외에 기존에 받은 대출 금리를 줄이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? 네, 그 기존에 있었던 방법 중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는데요.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뭐 20대나 30대 직장을 하다 보면 체증을 하게 돼요. 그래서 뭐 진급을 할 수도 있고 연봉이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환 능력이 좀 개선이 됐다 그러시면은
때는 은행에 좀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신청서라든지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신 다음에 심사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출 계약 철회권이라고 있는데 대출도 역시나 그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운영을 하다가 반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대출 원리금이라든지 부대 비용들을 내시고 내가 철회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그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운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도 분명히 또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, 부동산에. 그런 분들에게 조언 있으시다면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. 네, 역시나 그 부동산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동산입니다. 그래서 입지라든지 최근에 그 대출에 대한 그 수익성들을 고려를 하신 다음에 투자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출 역시 너무 무리하게 운영을 하시지 말고 적정한 그 금액 안에서 투자를 하실 것을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